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 일본 언론들이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이 원전 그 오염수 또 수산물 수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에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 보도를 우리 또 이제 국내 언론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일 정상회담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열렸는데 조금 이제 데미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좀 잘 좀 언론 관리를 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저도 이 앞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재인이가 과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재명과 관련해서 현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진실 공방으로 이제 진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고민정의가 많이 컸어요. 고민정의가 다 당사자들한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민주당의 이 폄하 발언, 고민정의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겠죠. 그리고 고민정의가 여기 개딸들과 관련해서도 또 한마디 했네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요즘 민주당에서는요, 이 개딸과 관련해서는 인식의 이 프레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개딸은 그냥 개딸이잖아요. 개딸에 무슨 제3자적 요소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즘 이제 개딸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비판이 많이 나도르니까 그 개딸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 이제 이게 큰 흐름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수박 7조 이거 만든 것도 개딸이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이 사고의 잘못된 틀,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심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기현 우리 당 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확고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우리 당에서는 절대로 의원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말이죠, 이 안을, 왜냐하면 이 의원 확대, 즉 선거구제 개편안이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안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 169석이니까 헌법 고치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역시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의원 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의원 정수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즉 선거제 이 개편 문제를 두고 야당과 일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앞방송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렸는데, 이근희가 오늘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재판에 참석했는데 같이 재판에 참석했던 유튜브를 폭행을 가하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 하나는 이번 주 69시간 이 언급한 내용하고, 하나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독도 문제, 그 다음에는 위안부 문제, 이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 김태효 수석이 독도는 무조건하고 우리 땅 아니냐,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밝혔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니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문제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이 우리 언론의 보도가요, 들쭉날쭉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불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좀 불쾌한 이 기류, 이거를 우리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일본 외교 당국에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정상 간의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일부 일본 언론이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왜곡 보도는 있어도 일본 정부가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이런저런 민감 이슈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이 익명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이 근거 없이 내질러 놓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언론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 놓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스무건이 빠지는데 여러 차례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한일 정상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했는지는 공개 안 됐고 후에 윤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 접견한 자리에서 나왔을 뿐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들 하는 발언에 95%는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여기서 결단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징용 해법을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 그 대통령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또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의지 표현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자신의 지역구라든지 정당 또는 속한 단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그러면서요. 정치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하고 이번에도 뒤에 5%를 갖고 플레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5%라는 것은 95%는 이번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용단을 내린 거 이거 잘했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 5%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언론에 플레이한 거다.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해하려 하지만은 도가 남은 부분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일본 외교부에다가 이런 좀 민감한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불쾌감을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주요 한일 친선단체 인사들하고 지난 17일 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뭘 거론했느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하고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밝히고 다만 그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이 분명한데 뭐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다면은 이거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산케이 신문이요.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좀 이행하라.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도 철폐해 달라. 이러한 얘기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발표했다. 이렇게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주 60시간이요. 지금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 60시간 근로제. 이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 그거는 주 60시간이라고 딱 상한 캡을 씌운 것은 아니다. 왜 이 캡 얘기가 나왔냐면요. 지난 16일 날 안상훈 사회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관련 그 부처 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네. 그러면 캡이 60시간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예시 규정으로 나온 것일 뿐이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딱 부러지게 준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고 하는 개인적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게 이제 앞으로 주당 몇 시간을 논의하느냐 해야 되느냐 맥시멈 이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요. 근로시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60시간이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상한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도 없고 윤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상한 캡으로 좀 받아들이지 말고 일종의 이 뭐라 그럴까요? 논의의 하나의 방점, 논의를 좀 충분히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요, 예, 그만큼, 이 뭡니까? 이 주 60시간 이상 69시간까지 나왔잖아요. 요게 이제 MZ 세대들에게도 굉장한 이 불만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노조 차원에서도 상당한 일종의, 그러지 않아도 양대 노총은요, 지금 노동개혁을 앞세워서 이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주 69시간 근로제가 나오니까, 아, 이거야말로 이 자기네 노조들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아, 이거는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상한캡도 아니야.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가져봐라. 요 당부의 차원이다. 요렇게 거듭거듭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제 이 방송 소리가 잘 들리죠? 아니, 지금 갑자기 뭡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숫자가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아, 이것도 뭐가 고장이 있는가 좀 걱정이 돼서, 뭐 제가 이 화면이라든가 방송 볼륨은 정상으로 나오죠.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이거를 다 챙겨봤는데요. 예, 정상으로 나오면 일자 한 몇 분만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1번안, 2번안, 3번안이 있는데요. 저도 한 번 쫙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 안은 소선거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비례 의석수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47석에서 이 53석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총수를 갖다가 300명이잖아요. 35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안과 2안의 개편안의 특징이고, 그리고 3안은 뭐냐? 3안은 지금 전부 전국이 소선거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도시는 한 서너 명에서 많게는 한 9, 10명까지 늘리고, 그리고 지방은 그냥 한 명으로 하는 현행 소선구제. 그래서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체크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대선구제로 바꾸는 거.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 2번의 경우에는요. 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가지고 47석에서 90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0석 늘리는 거니까 97석으로 늘려요. 그래서 350석을 만드는 건데,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국회의원들 온갖 특권에다가 그다음에는 제대로 자기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의정 활동도 굉장히 소홀히 하면서 또 봉급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제가 보기에는요, 봉급만 얘기하지 또 후원금 쓰는 거는 얘기 안 해요. 후원금은 또 3억까지 매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은 후원금 3 곱하기 4년 하면 12억이잖아요. 그런데가 매년 연봉이 한 1억 5천.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 9명까지 챙기면은 이 국회의원 1인을 먹여 살리는데 연간 6, 7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면 4, 7, 28, 30억. 그 다음에 또 3억짜리 12억. 그러면요, 40억에서 50억을 국회의원 1인 4년간 챙기는 돈이, 국민의 세금이 4,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50명 늘려? 그럼 2천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2천억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회에 기부해도 시원찮은 방법인데, 이거 국민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갑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많은데, 이거를 늘리자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천명비 정도가 아니고 정말 민낯 정도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할 얘기냐? 그래서 아주 폭발하고 있어요,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강력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최고위에서요, 느닷없이 의원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의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뭐냐? 민주당이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이미 지난번 해봤잖아요. 국적 불명, 정체 불명 이 제도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꿔 놓자는 데 있다. 그래서 4년 전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 놓은 이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요. 선거법 개정하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없애자. 이거일 뿐이지 절대로 늘리자고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은 논의는 안 하겠다. 요거를 똑부러지게 밝힌 거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원의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의총에서 개진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포함 안 된 것을 토론할 수 없지는 않느냐.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도 말이죠. 국회의원 50명 늘리겠다는 논의는 즉각 중단하라.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선거구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에 의원 충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 지도부 퇴진 운동도 벌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반대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아니 제가 금방에 계산했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하나 매개 살리는데 4, 5, 10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4, 5, 10억 들인 보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냐 이거예요. 겨우 한다는 게 이재명이 방탄밖에 하는 게 더 있어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 이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편안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이것도 또 숫자 갖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임이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이탄희, 장혜영, 정의당, 천하람, 그다음에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개혁 2050에서 오늘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각 정당 내부의 기득권과 같은 각종 기득권을 내놓는 것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지역구 의원 의석수 축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요, 이 삼안의 경우에는요, 삼안의 경우 또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거는 전체 300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의원은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 우리 국민의힘,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총원을 늘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작년 10월 달에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여기 압수수색을 갔다가 민당 의원들이 이 완전히 방탄을 치는 바람에 압수수색을 못하고 10월 19일 날에요. 처음 들어갔다가. 그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10월 24일 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당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아니 지금 너 별로 출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부연구원장으로 된 이후에 딱 3번밖에 안 내려왔다. 3번 왔는데도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 사무실에 뭐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김의겸이가 그 입장을 발표한 것이고 그리고 박주민의 경우에도요. 11일 임명된 후에 딱 3번 그것도 회의 참석자 당사에 들은 것뿐인데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뭘 확인하겠다고 압수수색한다는 거냐. 이거는 정치적인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10월 19일 날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면서 김용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요. 10월 4일 날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첫 3주 동안은 날마다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이나 박주민이가 얘기한 거고는 전혀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용희가 이렇게 매일 출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방탄을 치려는 민당 의원들의 이 작전적 거짓말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용희가 말이죠. 이렇게 초심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서 이 김용의 8억 4,7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언젠가 입을 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고민정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고민정의가 이 눈치를 살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개딸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딸들이 공격을 취하고 있고 자기도 개딸들한테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루에 18번씩 전화해서
휴대전화를 못 쓸 정도이기도 했다. 그런데 보니까 개딸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개딸들이 아닌 사람을 발라낼 필요가 있다. 즉 색출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딸들의 문제성 있는 이 공격 활동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되게 되니까 그거 우리 개딸들만 하는 게 아니야. 가짜 당원도 있어. 여기서 가짜 당원이라는 얘기는 결국 국민님 지지자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개딸들의 팬덤 정치의 폐해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은 결국 우리 국민님 쪽에 있다. 이런 지금 프레임으로 짜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죠. 이게 요즘 민주당 지도부들이 내놓는 개딸 처방 아니에요. 왜 개딸 아무리 욕하고 다 자제당부해야 전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개딸들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욕 먹는 대상을 갖다가 국민의 지금 돌려 세우려고 고민정의도 그렇게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박지원하고 박용진이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박지원하고 박용진에 대해서도 지금 만난 거야 지들 마음대로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왜 당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대통령 발언을 전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문재인한테도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당무 개입으로 비춰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입장을 쉽게 내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조기 퇴진론 여전히 이제는 또 한동안 말이죠. 가을쯤 되면 퇴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몰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지금 조기 퇴진론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슬쩍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도운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일본 이 하네다 공원 직원들 그리고 곧 떠날 때 호텔 직원과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도운 대변인이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걸 이제 들고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일본 국민들이 박수 쳤겠냐? 일본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선물을 갖다 줘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뉴스들은 이제 정리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근 씨가 오늘 재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야 너 신용불량자야 왜 피담 갚냐 난리를 치니까 그냥 한 방 날리고 그리고 또 이 카메라를 손으로 내치고요. 이래서 상당한 이 소란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